안녕하세요. PRCB의 강민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Energy Bas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데 르콘 교수님의 박사과정 학생이 쓴 논문이고 2016년도 말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제가 Energy Based 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논문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16년인데 간의 여러 심화 버전들 있죠. 이론적으로는 많이 관련이 없지만 LS 간이나 F 간이나 W 간의 시작격의 논문이고 수학이나 통계 전공하신 분들은 쉽게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비전공자들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나오면 수학적으로 말이 힘들까봐 겁이 나가지고 읽기를 많이 꺼려 하는데 실제로 또 에너지 베이스드 간 논문을 보면 수식이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논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라벨 값을 내놓고 그 라벨 값을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비교해서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이를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관점으로 해석을 조금 해보자고 하면 계산한 로스를 에너지로 보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에너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관점으로 해석한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지만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줄지를 고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1810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습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은 이제 아웃라이어 데이터인 엠니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사이파10에 대해서 학습한 네트워크에 주어졌다고 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라벨 값을 각각 10분의 1로 내놓아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예측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중력장 사진을 이제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아웃라이어 데이터에 대해서 에너지 서페이스 모델링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방식의 모델인데 그냥 에너지 베이스드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러닝의 경우입니다. 레이턴트 벡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뽑아서 제너레이터 인가를 하면 생성된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생성된 이미지가 우리가 봤을 때 제대로 생성이 안 됐다. 지금 봤을 때 고양이의 눈이 3개고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많이 뭉개졌으면 알 수 있는데 이러면 에너지 서페이스에서 높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낮은 에너지 값을 할당해줘가지고 에너지 베이스드 간이나 간 종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이제 리얼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온 이미지와 비슷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내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온 이미지와 비슷하도록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를 에너지 서페이스에 사상을 하면 낮은 에너지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앞에서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슈퍼바이스드 경우와 언슈퍼바이스드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에너지 베이스드 간을 공부하기 앞서서 바닐라 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간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인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 제너레이터는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기에 진짜 이미지라고 생각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GZ라는 생성된 이미지를 가짜 이미지라고 판별하고 진짜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온 데이터를 진짜라고 판별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제너레이터가 진짜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온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완료되게 하는 것이 기존의 간의 사용하는 학습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간을 설명드릴 텐데 바닐라 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간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생성된 이미지를 싱글 스칼라로 인코딩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였다고 하면요. 에너지 베이스드 간에서는 그 인코딩만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고 오토 인코더 방식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한 게 다입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진짜 이미지가 인가되었을 때 아래의 리얼 에너지 로스를 줄이는 즉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민스퀘어 에러잖아요.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가짜 이미지가 나왔다고 하면 위에 있는 페이크 에너지와 같이
높은 이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학습의 목적이 되고요. 또 반대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페이크 에너지 로스를 높게 내준다 했잖아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근데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반대로 페이크 에너지 로스를 작게 내놓도록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바닐라감과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인 학습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되게 되면 위의 사진과 같이 제너레이터가 실제 데이터 공간에서 온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목적 함수를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왼쪽 아래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박스를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이미지에 대한 에너지를 낮게 주고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에너지는 높게 줘야 전체적으로 디로스가 줄어들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에너지를 낮게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디로스를 작게 해줘야 되잖아요. 리얼 이미지에 대한 에너지와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낮게 주고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높게 줘가지고 전체적인 디로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에너지를 낮게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둘 다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에너지를 낮게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리학 공부를 하면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고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D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 G도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때 페이크 로스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둘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이 이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최종적인 이런 학습 방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에너지 베이스드 간을 사용했을 때 기존 DC간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의 타겟 밸류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보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에러, 즉 이제 픽셀 와이스드 로스잖아요. 민스케어 에러니까 픽셀 와이스드 로스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더욱 풍부한 그레이디언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배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오토인코더 방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성을 하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에너지 서페이스, 즉 이제 데이터 매니폴드를 잘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이유는 발표 후반에 다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뭐 앞에는 뭐 네트워크 구조와 그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에너지 베이스드 간에서 힌지 로스를 사용해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 나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는지와 그때의 목적 함수 값 및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증명한 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에너지 베이스드 간 시스템에서 나시 이퀄리브리엄을 가지고 있다는 CRM2는 CRM1을 증명할 줄 알면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설명까지 하면 수학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CRM1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M1은 시스템이 나시 이퀄리브리엄이면 데이터의 분포와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가 같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오브젝트 펑션 값이 m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드렸다시피 이 간의 목적은 에너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에너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관점에서 에너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퀘이션 3번 이퀘이션과 4번 이퀘이션이 당연히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티멀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낮아져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만족을 하는 그런 이퀘이션이고, 이때 이제 스타라고 저기 별표라고 있잖아요. 스타는 최적으로 학습된 각각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V는 디스크리미네이터, U는 제너레이터의 목적 함수를 각각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의 수식을 먼저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황이에요. 제너레이터는 학습이 다 잘 돼가지고 어떤 값을 내보내는데,
discriminator는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황은 이제 그때의 오브젝트 펑션을 위에 있는 expectation 식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변수가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적분 형태로 expectation 식들을 수식 5번과 같이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이를 change of variable 테크닉을 사용해서 수식 6번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change of variable 테크닉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치환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분한 쪽의 값들은 이 VG 스타 D가 최소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적분 안에 있는 값들도 최소 값을 가져야 되고, 이제 적분 안쪽의 식들을 y를 dx라고 하고 정리해주면 이 py는 ay 플러스 b 곱하기 m 빼기 y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이 py라는 것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y를 미분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인데, 여기서는 뭐 두 케이스 다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a가 b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해 보면 이제 dx 즉 y의 값이 m일 때 최소값 am을 갚는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수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y, dx에 m을 넣어주고 수식을 전개해주면 수식 8번과 같이 이제 수식 6번을 수식 8번과 같이 전개가 가능하고, 이때 여기 1 모양으로 생긴 거는 인디케이터 펑션이에요. 이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1, 그렇지 않으면 0을 내주는 함수인데, 1을 계속해서 그냥 뭐 다른 테크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그냥 계속 수식들을 정리를 해주면 수식 10번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10번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앞에서 A가 B보다 작다는 조건을 줬잖아요. 그 조건에 의해서 P 데이터가 PG보다 작은 값이 나오니까, 여기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듯이 작은 값이 나오게 되니까 적분 안쪽에 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value 펑션이 m보다 작게 돼요. 이 value 펑션이 옵티멀한 이 discriminator의 objective 펑션이 m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4번식을 먼저 보면, 제너레이터의 로스 관점에서 최적의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로스는 항상 다른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로스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너레이터가 옵티멀하면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낮은 값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4번식의 우변 U, G, D 프라임을 요 G 부분을 D 데이터로 대체를 해도 수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명한 사실인데, 이를 정리하면 수식 11번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V, G, D 프라임식의 D 스타 X를 플러깅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수식 12번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넣어가지고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 12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수식 11번식의 좌항을 수식 12번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 수식 13번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너무 빠르게 와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천천히 슬라이드 보시면서 정리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에서 이제 V 옵티말 밸류가 m보다 작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옵티말 밸류가 m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서는 V 옵티말 밸류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m보다 작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옵티말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m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옵티말한 그때의 이 밸류 펑션의 값이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앞에서 봤던 수식 10번을 볼게요. 이 값이 m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식 10번 값이 m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p 데이터의 값과 pgx의 값이 같아져야 이 수식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적분한 쪽에 있는 것이 0이 되면서 적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m이라는 값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데이터의 분포와 생성자가 생성하는 데이터 분포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것은 이제 끝났어요. 머리 아픈 수학은 끝났고요.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 하면 일반적인 오토엔코더는 인풋 이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펑션 이상을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페이크 이미지이든 리얼 이미지이든 오토엔코더에 들어가면 똑같은 값을 출력해 줄 텐데 이에 대한 MSE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은 이제 평평한 에너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에너지 공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바이스드 간에서 사용하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사용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높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고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낮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에너지 서페이스를 얻을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학습 초기에는 페이크 이미지를 보통 많이 생성을 하잖아요. 리얼 이미지 같은 그 이미지를 생성 못해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페이크 이미지 같은 것을 생성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서페이스를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높은 에너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낮은 에너지를 찾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서페이스를 아주 잘 얻을 수 있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귤라이제이션도 모자랐는지 프레이텀이라는 레귤라이제이션을 추가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안 읽어봐가지고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풀 어웨이 텀이라는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하면 모드 콜랩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실험적 결과인데 실제 간과 비교해서 인셉션 스코어를 비교한 히스토그램이 논문에 그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넣은 거 보면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인셉션 스코어가 더 잘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한 뭐 논문의 구조상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인셉션 스코어가 더 잘 나왔다고 하는데 생성적 결과를 눈으로 보면 조금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제 눈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DC 간의 생성 결과와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생성 결과를 보면 에너지 베이스드 간의 생성 결과가 저는 더 잘 나왔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인셉션 스코어는 DC 간이 더 잘 안 나왔다고 하니까 뭐 인셉션 스코어가 잘못된 건지 제 눈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신기해서 그냥 가지고 와봤고요. 또한 이 에너지 베이스드 간을 사용하면 128 곱하기 128 이미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성을 하고 256 곱하기 256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성을 한다고 이 논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끝이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